세계 1위가 2위에게 매년 돈을 갖다 바치는 이 황당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선박의 63%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조선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산업은 이미 중국이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여요. 한국은 21%로 한참 뒤처진 2위에 머물렀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중국이 정작 그 배를 완성하기 위해 매년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한국으로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산 선박 엔진과 핵심 부품을 사들이는데 쓴 돈이 무려 1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4%나 늘어난 수치예요.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114%, 2배 넘게 폭증한 금액이고요. 세계 1위가 2위에게 매번 돈을 갖다 바치는 이 묘하고 황당한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조선 수주량 1위, 2위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배의 껍데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배의 심장을 쥐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심장이라는 게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겹으로 벗겨드리겠습니다. 배의 심장이 뭔지, 왜 중국이 그걸 끝내 못 만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심장이 어떤 방향으로 더 크게 뛰게 되는지까지요. 우리가 흔히 배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커다란 철판을 용접해서 바다에 띄우는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무려 13m입니다. 아파트 4층 높이만 하고 무게는 수백 톤에 달해요. 이 거대한 엔진이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거기다가 배 안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용 중형 엔진도 따로 3대에서 6대까지 들어가요. 배 한 척의 엔진만 대략 4대에서 7대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엔진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술 덩어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배값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엔진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사실상 그 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그 심장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한국에는 선박 엔진을 만드는 대표 기업이 세 곳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한화엔진이에요.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선박 엔진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두 척 중 한 척의 심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중국이 배를 그렇게 잘 만드는데 설마 엔진 하나 못 만들겠어? 라는 생각이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단순한 디젤 엔진을 어느 정도 만들어요. 중국 선박 엔진 시장에서 디젤 엔진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평범한 화물선 엔진은 자체 생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요즘 전 세계가 원하는 배는 그런 평범한 디젤 엔진을 단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통째로 바뀌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2023년에 아주 강력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쯤에는 배가 내뿜는 탄소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배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약 3%나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선언 하나로 조선업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거기다 IMO는 CII 등급제까지 도입했어요. 배가 화물을 실어 나를 때 탄소를 얼마나 적게 내뿜는지 측정해서 학교 성적표처럼 A부터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나쁘면 운항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연료를 적게 먹고 탄소를 덜 뿜는 효율 좋은 엔진을 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배를 만들 때 기름만 태우는 엔진을 달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처럼 탄소를 적게 내뿜는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엔진을 달아야만 비즈니스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친환경 연료만 쓰는 엔진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구에 친환경 연료가 갖춰진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 연료 없는 항구에 도착하면 배가 멈춰버리니까 낭패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중 연료 엔진, 영어로 DF 엔진이라고 부르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이게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두 가지 연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엔진입니다. 평소에는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기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엔진 안에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연료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태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LNG는 영하 160도가 넘는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걸 안전하게 다루면서 엔진 안에서 정확하게 태우는 기술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예요. 연료 분사 타이밍을 0.001초만 어긋나게 해도 엔진이 망가지거나 심하면 폭발 위험까지 있으니까요. 이건 도면 한 장 있다고 누구나 뚝딱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데이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60에서 70%가 바로 이 이중 연료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친환경 규제 때문에 이 엔진이 없으면 배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의 발목이 제대로 잡혔어요. 배의 껍데기인 선체를 만드는 건 인건비 싸고 공장 많은 중국이 얼마든지 빠르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이중 연료 엔진만큼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대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입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한 척에 3영억 원이 넘기도 해요. 서울 강남 아파트 수백 채 값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배를 사는 선주 입장에서는 엔진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나면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는 수리할 곳도 없고 화물은 화물대로 묶이고 배가 멈춰있는 하루하루가 천문학적인 손해로 불어나니까요. 그러니 선주들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엔진에 자기 배의 귀한 심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배를 주문하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는 너희 중국에서 만들어도 좋다. 가격도 싸고 빠르니까. 그런데 엔진만큼은 반드시 한국산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배 주인이 직접 한국 엔진을 콕 집어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힘들게 만든 배인데 그 배의 가장 핵심 부품은 경쟁국인 한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달아야 하는 거예요. 중국 조선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1위. 중국이 2위, 한국에 매년 2조 원을 송금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중형 엔진 이름이 힘센 엔진이에요. 한국말 힘세다에서 따온 직관적인 이름이죠. 이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핀란드,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딱 4나라뿐입니다. 핀란드와 독일, 일본은 엔진 개발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는 나라들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벤츠, BMW 같은 원조 명가들입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엔진 개발을 시작한 지 겨우 20여 년 만인 2000년에 이 힘센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했어요. 100년 걸린 일을 2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중형 엔진 시장 점유율 약 35%로 세계 1위예요. 이게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이 패턴은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K조선도 그랬습니다. 한국 산업 발전의 가장 뚜렷한 DNA예요. 그런데 선박 엔진 시장은 정말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선주들이 수십 년 동안 단 몇 개 회사가 만든 엔진만 고집할 정도로 한번 믿을 만한 엔진을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거든요. HD 현대중공업도 처음엔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우직하게 신뢰를 쌓는 거였어요. 회사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을 얼마나 쓰든 꼭 해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 신뢰를 하나하나 확보해 갔다고 말해요.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잡아갔고, 그렇게 쌓인 신뢰가 결국 세계 1위라는 자리로 이어진 겁니다. 이 신뢰야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중국이 가장 따라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힘센 엔진은 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도 쓰입니다. 2005년에 한국이 쿠바에 힘센 엔진을 단발전 설비 588기를 공급했는데, 쿠바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기 나라 지폐 뒷면에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산 엔진 발전소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한 나라의 화폐에 한국 엔진이 새겨진 겁니다. 이 쿠바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잠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대형 엔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천 설계 기술, 그러니까 기본 도면 자체는 독일의 맨이라는 회사와 스위스의 YGD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조선사가 이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설계 도면을 받아와서 엔진을 생산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엔진 회사들은 엔진 가격의 5에서 8% 정도를 로열티로 내고 있어요. 이중 연료 엔진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이니 이 로열티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매년 빠져나가는 거죠. 솔직히 이건 한국 조선업이 아직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반전이 있어요. 방금 말한 스위스의 WinGD라는 회사, 이게 사실 지금은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국영 조선 기업인 CSSC가 이 WinGD를 100% 소유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기술을 베끼기 어렵다면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아예 돈으로 사버리자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고 있어요. 엔진 설계 회사를 통째로 샀는데도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엔진은 설계 도면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면을 받아서 실제로 수백 톤짜리 거대한 엔진을 마이크론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내고 수만 개의 부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하고 그걸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과 수십 년간 쌓아온 품질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이건 마치 요리 레시피와 똑같아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쓴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셰프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 조절, 재료의 미묘한 양 조절, 수십 년간 손끝에 익힌 감각, 이런 건 레시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엔진도 똑같아요. 도면은 살 수 있어도 그 도면을 완벽한 엔진으로 구현해내는 손맛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원천기술 회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바꾸기도 하고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으면서 오히려 기술 변화를 우리가 선도해 왔다는 거예요. 도면을 받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도면을 만드는 회사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줄 정도의 실력. 이게 바로 중국이 끝내 베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4년 10월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암모니아는 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아서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데 문제는 불이 잘 붙고 잘못 다루면 폭발 위험이 큰 아주 까다로운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높은 압력으로 정밀하게 분사해서 안정적으로 태우는 기술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낸 거예요. 그리고 개발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HD 현대중공업은 드디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가스 운반선을 실제로 건조해서 벨기에 선사에 인도하는 명식을 열었어요. 길이 190m라는 이 배는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화물창까지 갖췄습니다. 단순히 실험실에서 엔진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완성된 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띄운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암모니아 엔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엔진을 단배를 바다에 띄운 겁니다. 격차가
한두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 생산 규모도 봐야 해요. HD 현대중공업 한 곳에서만 연간 약 300대의 대형 엔진을 만들어요. 거의 하루에 한 대씩 그 거대한 엔진을 찍어내는 셈이죠. 여기에 HD 현대마린 엔진이 80대, 하나 엔진이 100대를 더합니다. 반면 중국은 무려 10여 개 회사가 다 합쳐서 연간 700대 정도를 만들어요. 10개 회사가 달려들어야 겨우 HD 현대중공업 2곳 정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이중연료 대형 엔진에서는 여전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양으로도 질로도 아직 한국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마냥 안심하고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체에서 1위를 내준 것도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윈지디라는 엔진 설계 회사를 통째로 사들였고 다른 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CSSC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탄올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메탄올 엔진은 이미 16세트를 팔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중국이 정말 무서운 건 한 번 따라잡겠다고 국가가 마음먹으면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무한정 쏟아붓는다는 점입니다. 배 선체에서 한국에 충격적인 역전을 안겨준 것처럼 엔진에서도 방심하면 언제 추월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바로 초격차예요. 중국보다 조금 앞서는 정도로는 안 되고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 엔진의 원천 설계 기술까지 한국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어요. 아직 독일과 스위스에 로열티를 내고 있는 부분,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려면 이걸 우리 기술로 채워야 합니다. 힘센 중형 엔진에서 100년 역사 선진국들을 20년 만에 따라잡았듯이 대형 엔진에서도 그 마지막 봉우리를 향해 지금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배 만드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쿠바 지폐에 새겨진 힘센 엔진 발전소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 기술이 지금 AI 시대를 맞아 완전히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 치울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전기예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선박용 엔진이에요. 거대하고 강력한 선박용 엔진을 데이터 센터 옆에 가져다 놓고 발전기로 돌리면 전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은 2026년 4월 미국 데이터 센터에 발전용 엔진을 처음으로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우리한테도 팔아달라는 추가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힘센 중형 엔진은 HD 현대중공업이 직접 개발한 자체 기술이라 로열티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요. 대형 엔진은 독일과 스위스에 로열티를 내야 하지만 힘센 엔진만큼은 순수 한국 고유 모델입니다. 똑같이 팔아도 남는 돈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20년간 독자 개발에 투자한 노력이 AI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 엔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6년 3분기부터 연간 900MW 규모의 새로운 생산 설비를 가동해서 발전용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에 엔진을 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HD 현대중공업 엔진 공장의 가동률이 한때 116%를 넘어섰습니다. 가동률이 100%를 넘었다는 건 정규 근무 시간만으로는 주문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특근의 야근까지 풀가동했다는 뜻이에요. 일감이 넘쳐 흘러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92% 급증한 약 3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15%를 넘길 전망이고 한화엔진 역시 2026년 영업이익이 7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대기업 실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엔진은 한 번 만들어 팔면 그 배가 폐선될 때까지 수십 년간 부품과 정비 수요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배 만드는 조선소보다 엔진 만드는 회사가 더 알짜라는 말이요.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 영업이익률이 18%를 넘나들 정도예요. 거기다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 선박에 추가 수수료를 물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간 유예된 상태지만 이게 본격화되면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와 한국 엔진 회사로 발주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업계에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를수록 그 수요가 한국으로 몰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제도 엔진 공장의 야근, 불빛, 울산 공단의 특근 소리, 그리고 그 엔진을 납품하는 수백 개 협력 중소기업들의 수주 수첩이 채워지는 소리. 이게 지금 한국 조선 엔진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실제 풍경입니다. 배의 껍데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화려한 수주량 1위라는 타이틀도 중국 차지가 됐죠. 하지만 배의 진짜 심장,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이중연료 엔진 기술만큼은 한국이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세계 1위 조선 강국, 중국이 자기들이 만든 배에 한국의 심장을 달기 위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 거기에 더해 AI 시대를 맞아 그 심장이 이제는 육지에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며 또 한 번 도약하고 있는 것. 겉으로 보이는 수주량 1위, 2위라는 숫자 뒤에는 이렇게 진짜 알짜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레시피는 살 수 있어도 그 레시피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내는 손맛은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이 끝내 뱉기지 못한 것, 한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것, 그건 도면이 아니라 도면을 뛰어넘는 실력이었고 그 실력이 지금 바다 위에서 태양을 건너고 땅 위에서는 AI 시대의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